차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화려하다는 이 이름들을 보며 마땅히 자부심을 느껴야 하지만 아니 오늘은 상투적인 칭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금 세대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기대했던 바로 그 세대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퍼펙트 스톰, 즉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장 손흥민의 에이징 커브, 이강인과 황희찬의 계속되는 입지불안과 부상, 심지어 김민재마저 치열한 주전 경쟁에 내몰린 상황, 이 모든 악재가 약속이라도 한 듯 월드컵을 불과 11개월 앞둔 지금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이 냉혹하고도 위험한 진실의 답을 용기 내어 찾아야 합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정확히 1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상 최초의 2회 연속 16강 진출이라는 위대한 꿈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희망찬 준비 과정이 아니라 명백한 위기의 징후들 뿐입니다. 새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부터 유럽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하나같이 불길한 신호나 다름없었습니다. 대표팀의 기둥이자 가장 큰 희망이어야 할 핵심 선수들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불투명한 미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장 손흥민은 노쇠화와 이적설에 시달리고 이강인은 전술적 이유로 벤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황희찬은 잦은 부상으로 전력 외 취급까지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에 마침내 적색 경보가 켜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가장 아프지만 가장 먼저 직면해야 할 현실, 바로 손흥민 선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이자 영혼이며 대체 불가능한 우리들의 캡틴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무심한 세월의 흐름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 나이로 33세 접어든 그에게도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에이징 커브, 즉 신체 능력이 점차 하락하는 구간이 더 이상 이론이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수비수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폭발적인 스피드는 예전 같지 않고 치열한 경기를 치른 뒤에 회복 능력 또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이입니다. 소속팀 토트넘의 상황은 이 현실을 더욱 차갑게 증명합니다. 구단은 계속해서 젊고 빠른 공격 자원들을 영입하며 노골적으로 손흥민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끊이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미국 리그 이적설 역시 단순히 뜬 소문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의 유럽 무대 최전성기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는 냉정한 신호이자 치열한 생존 경쟁의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소속팀에서의 생존 경쟁이라는 무거운 짐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팀 전체를 짊어져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만 합니다. 한 시즌 내내 이 치열한 압박감 속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싸워온 우리의 왕이 과연 11개월 뒤 월드컵 무대에서 또다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솔직히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지금 손흥민 선수의 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재능의 낭비라는 끔찍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젊은 재능들이 소속팀에서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강인 선수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보물, 황금 왼발이라 불리며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세계 최고의 클럽에 입성한 그라운드의 마술사. 하지만 그는 지금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전술적 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의적인 플레이와 공소유를 중시하는 이강인과 달리 감독은 오직 빠른 스피드와 직선적인 움직임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재능을 펼쳐 보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차강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선수에게 출전기의 박탈은 경기 감각과 자신감을 서서히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상황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인 저돌적이고 힘넘치는 플레이 스타일이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과격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플레이는 잦은 부상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고 결국 지난 시즌 단 2골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한때 12골을 몰아치던 공격수는 이제 소속팀 울버햄튼에서 전력 외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비참한 현실에 놓였습니다. 이들이 과연 실력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 명은 팀과 전술의 엇박자 속에서, 다른 한 명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월드컵 무대에서 가장 날카로워야 할 두 개의 창을 무뎌지게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공격진의 문제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수비의 핵심에서 조용히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있어 든든하다고,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의 실력과 위상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럽 빅클럽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철벽이라는 그의 명성 뒤에 가려진 두 가지의 거대한 위험, 바로 살얼음판 같은 두전 경쟁과 시한폭탄 같은 부상 위험 때문입니다. 먼저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세계 최고 클럽에서의 생존은 전쟁 그 자체입니다. 구단이 독일 국가대표 센터백인 요나탄 타를 영입한 것은 김민재라 할지라도 단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 사이에서 매 경기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그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지난 시즌 내내 그를 괴롭혔던 고질적인 아킬레스건 부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방향을 전환하고 폭발적으로 뛰어야 하는 센터백에게 아킬레스건 부상은 치명적입니다. 만약 월드컵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이 시한폭탄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조차 끔찍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김민재 한 명이 쓰러지는 순간 플랜 B도 없는 대한민국 수비 전체가 통째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위험 부담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개별적인 문제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보면 과연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역대 최강의 드림팀입니까? 아니면 주장부터 핵심 선수들까지 걱정거리만 가득한 불안의 집합체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제 문제는 더 이상 한두 명 선수의 개인적인 부진이나 컨디션 난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구조적인 위기이자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황금 세대가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한순간에 걱정 세대, 우려 세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끔찍하고도 현실적인 위험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이 총체적인 난국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정은성 해설위원이 정확히 짚었듯이 이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단 하나, 바로 선수들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진실의 시간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름뿐인 빅클럽의 화려한 명성과 꾸준히 경기에 뛰며 실력을 증명하는 실리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자신의 축구 인생과 대한민국의 명예가 걸린 월드컵에서의 기회와 당장의 달콤한 고액 연봉 사이에서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지금과 똑같이 차가운 벤치를 지키는 안일함을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선수에게 생명과도 같은 경기 감각과 자신감을 모두 잃어버리는 최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까? 모든 선택은 이제 온전히 선수들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나 부상이 아닙니다. 바로 선수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생각, 그 위험한 안주가 문제입니다. 매주 경기에 뛰지 못하고 차가운 벤치를 지키더라도 그저 빅클럽의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해버리는 바로 그 안일한 생각 말입니다. 바로 그 생각이 우리 선수들의 빛나는 재능을 서서히 죽이고 있으며 대한민국 축구의 근간 자체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선수들 스스로가 이 생각의 뿌리부터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면 오늘의 이 위기와 실패는 11개월 뒤 월드컵에서 반드시 더 큰 비극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전진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이 뼈아픈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위기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경고는 이미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이제 선택은 온전히 선수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빅클럽의 차가운 벤치냐 아니면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냐, 그 갈림길에서 부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명예나 돈이 아닌 경기에 뛸 수 있는 그라운드를 위해 싸우십시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희망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우리가 먼저 이 거대한 폭풍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싸워 이겨낼 용기를 냈을 때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풋볼파이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가장 뜨거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